자, 78페이지입니다. 1번. 자, 1번 보니까 또 내용과 일치하는 거, 내용 일치 문항. 아하,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거죠. 독서의 가장 기본은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문맥을 고려해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추론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추론 문항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쵸? 자, 추론 문항이 어려운 이유. 바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 지문 안에 없어요. 즉, 같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으로 가보면, 자, 윗글에 핑크의 시각에서, 이제 핑크라는 인물이 등장하겠네요. 시각에서 놀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니까, 결국에는 핑크의 주장을 파악하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죠. 즉, 지문은 놀이에 대해서 핑크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윗글이 근거다라는 얘기고, 자, 보기에 지금 가와 나라는 기호가 제시됐어요. 그렇죠? 제시되면은 선택지부터 읽어야 돼. 자, 선택지부터 읽는 이유가 뭐냐? 보면은 1, 2번이 가와 관련되어 있고 3, 4, 5번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선택지부터 확인해서 선택지부터 읽어서 지금 이 기억 1, 2번은 가와 관련돼서 가를 읽고 1, 2번 판단하고 나를 읽고 3, 4, 5번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되게 가도 읽어보고 나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나 읽으는데 나 기억 안 나니까 또 나 읽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해서 쓸모없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지를 보고 딱딱 대응을 시켜주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을 보면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위치를 보니까 세 번째 문단 6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3문단의 6째 줄로 한번 가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1, 2, 3, 세 번째 문단에 구속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쉼표 찍혔고,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 자,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에 구속되다. 자, 자, 문형 정보를 볼게요. 놀이가 의식에 구속되다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형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두 자리 서술어예요. 즉, 주어하고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련되는 단어가 지금 여기는 필수적 부사어가 관련되는 단어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식에라는 걸 봤을 때 추상적인 대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의미가 의식에 구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식에 얽매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넣어보는 거예요. 놀이가 의식에 얽매인, 정답은 2번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형 정보와 관련되는 단어를 보고 그 특징, 그쵸? 특징을 보니까 얽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을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제 놀이가 언급이 됐죠.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련한 단어가 발견된다는 것은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헤라이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네요. 자,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 플라톤, 칸트 등이 놀이에 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고, 이후에는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놀이에 대해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 그리고 플라톤, 칸트 등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라는 현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하위에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할 건데, 보니까 하위징하가 등장을 합니다. 즉,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칸트는 언급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위징하부터, 그렇죠? 자,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로서, 자, 그래서 놀이라는 거 핵심입니다.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다라는 거.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면서 인간은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했다. 자, 핵심어가 바로 호모 루덴스다라는 거. 바로 놀이하는 인간. 자, 그럼 이 호모 루덴스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고, 그래서 동물과 구분된다. 자, 또한 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자, 그래서 이 놀이가 바로 전쟁이라는 그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다라고 했습니다. 자,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며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쉼표니까 한번 끊을게요. 자, 끊으면 임무가 아니고 자발적 행위, 업무가 아니고 비일상적인 행위다라는 거. 자,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절실해진다고도 하였다. 자, 그래서 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놀이가 절실해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하위징하라는 분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즉 동물과 구별되는 게 바로 논다는 사실, 이성적으로 사유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놀이라는 거 바로 인류를 구하는 돌파구다라는 거. 놀이라는 거 자발적 행위면서 비일상적인 행위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하위징하가 놀이의 효용을 말하였다면, 자, 하위징하의 바로 놀이의 효용, 즉 두 번째 문단을 한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놀이의 효용이다, 그죠? 한 단어가 아니네요, 두 단어네. 자, 가다머는, 자, 두 번째 인물 가다머가 등장을 합니다. 자,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했다. 하고자 하는 얘기 뭐예요? 이 놀이라는 것의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하겠다. 자,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하여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자, 지금 핵심이 뭐야? 비판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전통 철학을 비판했는데, 그 전통 철학의 주장, 바로 이 놀이라는 것을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 이거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있네. 진지하지 않은 것. 자, 이 네 가지,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를 비판했다. 자,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판한 이유가 뭐야? 진지하게 몰입을 하더라는 거야. 진지하지 않은 것 아니다는 거야. 진지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놀이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하여 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놀이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바로 노동과 연관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다머는 이는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핵심. 바로 몰입, 진지성을 유도하는 게 바로 놀이의 본질적 속성이다.
자,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것이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가다머의 주장입니다. 바로 본질적 속성, 즉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통 철학을 비판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갑시다. 자, 가다머가 지적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는 왕복운동의 속성이다. 계속 가다머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질적 속성 중에 바로 왕복운동과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운동의 속성에 대해서. 자,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를 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자, 결국에 이 왕복운동, 이 왕복이라는 것이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다라는 거네. 자, 가다머에 따르면 왕복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왕복운동을 하는 건 그 종점, 즉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 놀이가 끝난다. 자, 놀이가 끝나는 것은 바로 뭐다? 운동의 동력이 상실이 될 때 끝난다. 이때 운동의 동력이란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이네요. 자,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거는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래요.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자, 그래서 그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 바로 놀이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줍니다. 얘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죠.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놀이가 무조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놀이가 재미가 있거나 이 놀이에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머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고 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놀이라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자,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자,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 자, 이라는 지시어가 나왔어요. 자, 결국에는 그 지시어는 바로 뭡니까? 앞문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겠지. 이거를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 즉,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한다. 즉, 예술이, 그러니까 그 예술이 바로 예술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과 관련돼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2번 문항 바로 가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가보니까 바로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예술이, 그렇죠? 예술이 예술하는 존재. 그 말 그대로 쓰면 예술이 예술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이걸 찾으라는 거야. 1번이에요. 예술이 예술하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한다. 자, 같은 단어가 없고 같은 의미. 예술하는 사람, 창작자와 감상자. 정답은 1번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근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 근거는 지금 보면 네 번째 문단의 바로 앞에 있는 9째 줄, 그죠? 4문단의 9째 줄이 근거다라는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자, 지금 또 말을 또 풀이를 해줬죠. 그 본질적 속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 이제 5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핑크는 드디어 이제 핑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 물어보는 분. 자,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했다. 그래서 실존적 문제와 관련했다는 거. 자, 이제 실존입니다. 핵심이. 자, 그는 놀이가 인간 삶의 주변적 현상도, 우연적 현상도 아니며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단언하였다. 자, 보니까 뭐야?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거. 인간을 형성하는. 뭐가요? 놀이가. 그래서 주변적 현상도 아니고 우연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 자, 핑크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이고, 자, 이제 핑크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바로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 바로 필멸이 뭐냐면 반드시 필자의 멸하다, 즉 사라지다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즉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노동자고 투쟁가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고 놀이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렸네. 자, 이때 놀이는, 자, 이제 놀이가 핵심어죠. 수행되어야 할 의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나 투쟁, 사랑 등과 다르다. 자, 지금 보니까 놀이가 노동, 투쟁, 사랑하고 다른 이유, 바로 수행되어야 할 의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핵심이네요. 그렇죠?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자, 다음으로 가서요. 자,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한 과업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을 주지 않고 노동투쟁 사랑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로서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게 바로 뭐야? 행복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행복의 오아시스 뭐야?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기, 질투,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 지금 핑크가 말한 이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단. 계속 핑크네요. 자,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의 구조 계기라고 칭하였다. 자, 여기서 핵심하는 이제 놀이의 구조 계기입니다. 자, 놀이의 구조 계기는 바로 뭐냐면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다라는 거. 자, 그에 따르면 놀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자, 핑크의 놀이입니다. 핑크가 말한 놀이는 재미를 추구한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세 번째,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세 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자, 놀이는 규칙이 있으며 도구가 활용된다. 자, 규칙이 있고 도구가 활용된다는 거 총 5개를 이야기했습니다. 핑크는 이 5가지 구조계기들에 의해 놀이가 생성된다고 말한다. 자, 결국에는 5가지 구조계기, 재미, 의미, 공동체, 규칙, 도구다라는 거. 자,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기분과 관련되는데, 자, 첫 번째 구조계기입니다. 재미, 핵심어죠. 기분과 관련되어 있대요.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에서 재미는 배가 된다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에서는 재미가 배가 된다. 또한 놀이는 의미 있는 것이라. 두 번째 구조계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이때 의미는 놀이 밖, 즉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놀이 자체에서 비롯한다는 거, 의미는. 또한 핑크는 놀이가 인간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는 형식을 지니며, 자, 세 번째 공동체성을 전제한다. 자, 놀이의 규칙은 네 번째 규칙이죠. 규칙은 외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으로서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도 하였다. 자, 뭐예요? 외적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결정을 했고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도구겠네요. 그렇죠? 또한 놀이의 도구는 5번째 구조계기 도구.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도구로서, 자,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어 있다. 자,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자, 목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6번째 문단은 핑크라는 분이 주장하는 놀이의 구조계기의 5가지 재미, 의미, 공동체, 규칙, 도구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핑크는, 자, 놀이의 구조계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놀이세계라고 명명하였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새로운 개념 또 나와서 놀이세계, 바로 놀이의 구조계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 자, 핑크에 따르면, 자, 놀이의 세계는 가상적 세계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신과 공간을 가진다. 자, 지금 놀이 세계에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죠. 바로 가상적 첫 번째 세계다. 그렇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한 핑크는 놀이에 인간의 자기 이해,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등을 담은 상징이 나타난다고 뭐 이를 놀이상징이라고 부른다. 자, 또 다른 개념 역시 놀이상징. 바로 이 놀이에 상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징의 구체적인 것. 첫 번째, 인간의 자기 이해. 두 번째,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로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핑크는 재래의식을 예로 들어 놀이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자, 예를 들었습니다. 뭐에? 재래의식. 자, 재래의식은 인간의 놀이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수행되는 놀이로 놀이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에 대한 재래의식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창조적인 이해 방식을 보여주는 놀이 상징에 해당한다. 자, 지금 예를 들었어요. 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놀이 상징이다라는 것. 핑크가 놀이의 구조계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놀이세계, 놀이 상징에 대해 연구한 것은, 자,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하네요. 그 놀이세계, 놀이상징, 그죠? 자, 놀이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현상이며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자, 이때 역설은요, 패러독스의 역설이 아니라 힘력자의 말씀 설사를 쓴 거예요. 즉, 힘주어 강조함이라는 뜻입니다. 힘주어 강조함. 그래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설에 그 동의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거는 거스르다 역자의 말씀 설자를 쓴 그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역설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죠? 자, 그럼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 2번 한번 봅시다. 핑크는 놀이가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요소. 핵심어에 해당하죠? 5번째 문단에 둘째 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면은 5문단에 둘째 줄. 바로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놀이는 본질적인 요소를 단언했다 해서 첫째 줄과 둘째 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우리가 한번 풀었고, 그쵸? 3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핑크의 시각에서 놀이를 이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떠올려 봐야 돼. 핑크가 주장한 게 바로 뭐였어요? 5가지 구조계기, 놀이 세계, 놀이 상징. 이 3가지야. 이거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이랬을 때 5번이 답인데, 자, 모래성을 쌓고 나무 막대기를 꽂은 뒤 모래를 번갈아 가져오는 모래뺏기 놀이에서 나무 막대기는 활용 목적이 없는 놀이도구로서 놀이도구가 현실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니까 놀이도구인데 활용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놀이도구가 독립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구 6번째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6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즉 8째 줄과 9째 줄 끝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문단의 밑에서 보면 놀이도구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어 있다.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목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현실과 중첩되어 있다니까 독립적인 것도 아니란 거야. 자, 그래서 2가지가 없다라는 단어와 독립적인 단어가 틀렸다. 중첩되어 있고, 이 부분은 중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요. 자,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대표의 민속놀이인 강강술래는 이제 강강술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추석날 밤이나 정월대보름날
날 밤에 여인들이 모여 손과 손을 잡고 마당에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놀이이다. 한 여인이 맨 먼저 매기는 소리를 하며 놀이를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술래라고 받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데 놀이가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자, 이 놀이를 본 외병들이 군사가 한없이 계속해서 행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과 관련을 시켜봤을 때 하는 그 첫 번째 놀이가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부분, 이 놀이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어 보여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번 선택지 한번 봅시다. 핑크의 관점에서 핑크죠. 자, 핑크라는 이 부는 5번째 문단과 6번째 문단에서 핵심어예요. 자, 강강술래가 우리나라 대표 민속놀이로 인정받고 유래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자,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이건 지문 보기의 내용이죠. 자, 놀이가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놀이의 의미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 놀이의 의미를 실현했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6번째 문단의 5째 줄과 6째 줄 한번 봅시다. 6문단의 5째 줄과 6째 줄 한번 가보면 현실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의미는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놀이 자체에서. 현실과 관련해서 놀이 밖에서 부여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4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놀이 밖에서, 그렇죠? 현실에서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실이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2번에서,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건 현실이 의미를 부여했네? 근데 6번째 문제인데 현실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번이 답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써요.